방학 3월 개학하기 전까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선생님 속도로 가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긴 해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대충 딩가딩가 놀다가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잠깐, 내 제목이 뭐야? 정보의 흐름. 뭐 그래, 그거는 오늘은 재미난 거라서 하고 싶어가지고 나 혼자 자, 생명 시스템에서 아까 그게 다야. 실은 아까 DNA에 있던 게 RNA로 넘어왔다가 리보솜한테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에 앞서, 그러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유전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그죠? 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할 건데, 자, 우리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핵이 있고요. 이 핵 속에 뭐가 들었어요? 유전자가 들었는데, 유전자가 어떠한 형태로 들어있냐면, 자, 이 세포가 세포 분열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너네 옛날에 이거 기억나죠? 세포 분열을 해야겠어. 그럼 뭐라 그래?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뭐가 등장한다? 염색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염색체를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요.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몇 개? 너 몇 개, 너 몇 개, 나 몇 개. 46개를 가지죠. 그 중에 나는 4개는 44개 더하기 XX. 저분은 44 더하기 XY. 그지? 그 성별이 결정되는 거였어. 어쨌거나 말 그대로 46개의 염색체가 막 등장을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만 난 그렸어요. 자, 이 염색체를 다르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사가 응축된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염색사가 응축됐다. 그걸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실처럼 한 거야. 자, 그럼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염색사 하나를 풀었다고 가정해보세요. 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 한 부분을 확대를 할게요. 자, 한 부분을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그 동글동글한 알갱이에 뭐가 얘를 막 이렇게 감고 있어요. 자, 실패에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단백질에 뭐가 감겨 있어요. 자, 저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을 우리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냥 통과에서는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불러. 히스톤 앞에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있는 저 노란 친구들 있죠? 이 노란 친구가 바로 DNA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 DNA가 어떻게 생겨본 거야?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이 DNA 안쪽에 염기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쵸?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집에 이거 들고 와야겠어. 이 모형이 집에 있거든? 종이로 만든 거? 너네 나중에 학교 가면 만들더라. 교과서 뒤에 있어. 와, 요즘 교과서. 통합과 교과서 맨 뒤에 뜯어가지고, 이게 아데닌, 티아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아데닌 앞에 티아민, 사이토신 앞에 그걸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렇게 나선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 뭐 어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DNA의 어떤 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러요. 유전자 1은 혈액형을 결정짓는 부분이야. 유전자 2는 피부색, 눈색, 이런 색깔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뭘 결정한다는 얘기냐면요, 유전자 이 부분이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
얼만큼 만들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 합성 요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거나 뭐 아니면 이 눈동자 색이 좀 더 검은 사람이 되는 거고, 멜라닌 색소 합성 요소가 덜 만들어지면 멜라닌 색소가 덜 만들어질 거니까 눈 색깔이 파란 색깔이 되는 거지. 그 관련 유전자가 여기 들었어. DNA의 어느 한 부분이 유전자인 거예요. DNA 전체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요. DNA의 일부를 유전자라고 하고, 그게 모여서 DNA가 되고,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엉기면 우린 뭐라 그래? 해도 돼? 염색사가 되고, 그 염색사가 응축되어 뭐가 됐다? 염색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염색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우리 몸에 유전과 관련한 물질은 어디에 들었어? 염색체에 들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러하더라. 기억해 주시면서 뭐 사담을 하자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고요.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모양도 다 똑같아요. 우리 둘만 빼고. 그지? 왜? 남자, 여자는 XY만 이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염색체를 제외한 다른 염색체들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면. 그리고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으셔야 돼요.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염색체 수가 같아도 다른 종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같은 종에다가 성별까지 같으면 염색체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크기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재미삼아 해봤어요. 이상하다. 나만 재밌나? 자, 그래서 156페이지에 DNA와 유전자라든지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거 한 방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가 이 DNA의 어느 부부인 유전자가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 그러면 어떤 단백질이 얼마만큼 합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생김새, 혈액형, 귀의 모양, 손가락의 모양, 손가락은 5개일까 6개일까, 그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정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담겨 있으며 그것이 그냥 뭐일 뿐이었는데 정보일 뿐이었는데 이 정보가 실제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로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여 제목이 정보의 흐름이 되셨어요. 자, 생명 시스템의 유전 정보는 다른 말로 생명 중심 원리로 설명합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할 이 흐름의 방법이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요. 그죠?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넘어가고 그것으로 실제로 단백질이 합성되기까지의 순서가 이 공통의 조상에서 온 생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뭐 한다? 정보가 이동해 온다. 그래서 잠깐 쓰기만 하자면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넘어오고요. 그 정보가 이제 실제 단백질이 되기까지 이런 흐름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흐름을 가진다. 미리 쓰기만 할게요. DNA에서 RNA로 넘어가는 걸 전사라고 하고요.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걸 번역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해봐도 될까요? 자, 여기 세포가 있어요. 자, 여기 염색체가 있고, 핵이 있고요. 여기 리보솜이 있고요.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세모 아미노산, 네모 아미노산, 별림 아미노산, 동그라미 아미노산, 뭐 많은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한 아미노산들이고요. 이 아미노산들은 한 20여 가지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사람에게 필수로 필요한 아미노산의 종류가. 자, 그러면 이 보이진 않지만 핵 속의 염색체의 DNA의 일부인 어떤 구간이
어떤 유전자를 합성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세포가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 예를 들면 선생님 음식물을 먹었어. 그럼 입 안에 음식물이 이제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에게 음식물이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침샘세포가 소화효소를 합성을 해야 돼요. 아밀레이스라는. 그래서 그 과정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냐. 자, 하얀색 실선이 DNA가 아밀레이스 합성 방법이 써 있는 거야. 아밀레이스 합성 방법이. 어떻게 써 있냐? DNA에 아데닌, 티아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사이토신, 아데닌, 티아민 뭐 이런 식으로 염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라고 해요. 코드. 암호라는 표현이겠죠? 코드. 그리고 당연히 DNA는 두 가닥이니까 두 번째 가닥에도 얘가 1번 가닥, 2번 가닥이라고 하면 맞은편 가닥에도 A 앞에는 티아민, 아데닌, 티아민,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티아민, 아데닌으로 정보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했어요. 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얘네가 뭐라 그랬냐? 어떤 식으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가? 아까 뭐라 그랬어? 결국 DNA의 정보는 RNA로 넘어갔다가 단백질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단백질이 되려면 아미노산이 와야 돼. 뭐 세모 오세요. 그 다음엔 네모 오시고요. 그 다음엔 동그라미 오시고요. 동그라미 한 번 더 오시고요. 그런 정보들이 DNA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DNA에 염기들이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아데닌은 세모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티아민은 뭐 네모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면 아데닌이야? 그럼 세모가 오면 되지. 티아민이야? 네모가 오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염기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번지면 아미노산 4개밖에 지정을 못해요. 염기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염기 2개가 한 쌍이 돼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만들었더니 16가지밖에 지정을 못해요. 경우의 수, 그지? 그런데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했더니 가지수가 총 64가지가 나오죠. 4, 4, 4 곱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해야 20여 가지가 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3개가 한 묶음이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요.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말합니다. 3염기 조합이 된 이유 다시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DNA는 염기가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밖에 없어. 4가지밖에. 그럼 아데닌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고 티아민이 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4종류의 아미노산밖에 지정을 못해. 근데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26가지인가 뭐 그렇대요. 2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럼 20여 가지가 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암호도 20여 가지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지정하지 않게 하고 2개가 하나를 이렇게 2개가 한 쌍이 돼서 하나를 지정하도록 하면 하나당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지? 겹쳐도 상관없어서. 그러면 이게 16가지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모질라잖아. 26개 해야 되는데. 그래서 3개가 하나를 지정하게 했더니, 그래서 충분해졌죠. 그러면 나는 종류가 64가지나 만들 수 있는데 지정해야 되는 건 26개야. 그럼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구나. 그걸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그린 것이 염색체 안에 DNA의 유전 정보가 이런 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DNA에 담겨 있는 정보를
RNA가 꺼내다 줍니다. 그죠?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넘어올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전사라고 부르고요. 일어나는 장소는 RNA가 핵 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RNA가 이 핵 속으로 들어가셔서, 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신기하게 이 DNA의 어느 부분이,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중나선으로 원래 꼬여 있잖아. 근데 만약에 아밀레이스 만들어야 돼. 그럼 그 부분만 벌어져. 그럼 벌어진 사이를 RNA가 슬슬슬슬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정보를 빼오는 거야. 어떻게 빼오냐? 볼게요. 1번을 전사해도 되고 2번을 전사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흔히 전사를 당하는 쪽을 주연가닥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1번을 주연가닥으로 해서 전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1번 가닥을 아데닌은 이제 뭘로? 똑같이 상부적 결합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데닌 앞에는 원래 티아민이 와야 되는데 RNA는 티아민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 우라실로 할게요. 우라실, 티아민 앞에는 아데닌 앞에는 우라실, 사이토신 앞에서 구아닌 이런 식으로, 그지? 아데닌 앞에는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우라실, 아데닌 이런 식으로 전사를 시키는 거야. 주연 가닥을 상부적 결합하시면 됩니다. 대신 티아민 대신 누구를? 우라실로.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해요. 이렇게 넘어온 이 정보는 이것도 하나의 세 개의 염기가 하나를 지정하는 거야. 그지? 얘를 뭐라고 하냐?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그래서 우리 15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유전, 부호, 해독이라고 해서 코돈표가 나와요. 코돈표가 나오죠. 그 표에서 여러분 찾으세요. UAU 찾으세요. UAU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GCU라는 코돈을 찾으세요. 발린 있네요. 발린. 그죠? 잠깐만. 앞에 거구나. 미안해. 아깝게 세린이었네. 뒤에 건데? 뭐니 얘 그럼. 알라닌이네. 알라닌.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애들 있지. 연결 멈춤 이런 거 있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게시 코돈, 종결 코돈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하는 거야. 아니 있잖아. 유전자가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데 그잖아.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부분인 거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걸 코돈이라 그래요. 코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RNA가 정말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선생님 얘가 리보솜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리보솜. 리보솜에는 방이 두 칸이 있어요. 두 칸. 그래서 이 아까 전사해온 RNA가 일로 이렇게 쫙 들어와요. RNA가 오셔서 U, A, U, G, C, U, C, G, A, G, U, A라고 가정하면 자, UAU가 이 리보솜이 UAU를 인식해서 너는 아까 누구였어? 타이로신이잖아. 그러면 실은 우리 교과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이 RNA를 우리가 mRNA라고 하거든요. 메신저 RNA라는 표현이에요. 메신저가 된다고, 그지? 근데 그 mRNA가 리보솜한테 이렇게 정보를 갖다 주면 여기 tRNA도 있어요. tRNA. tRNA는 트랜스퍼라는 의미로 이동시킨다는 얘기거든. tRNA가 UAU는 누구야? 타이로신이야? 그럼 갖고 이제 타이로신을 갖다 줘요. 리보솜한테. 이 세포에 이제 내가 음식물을 통해 흡수한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지정된 그 아미노산을 여기다 가져다 줘. 그럼 만약에 타이로신을 갖고 왔다 치자. 그러면 또 GC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tRNA가 가지고 옵니다. 리보솜한테. 그것도 가지고 왔다 쳐. 이제 네모라 칠까요?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뭘 해주는 거?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어딘 거야? 리보솜인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얘네가 다 같이 한 칸이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세모는 밖으로 나갔고 네모만 일로 넘어갔잖아.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한 칸 넘어갔잖아. 그러면 또 CGA에 해당하는 데가 또 와요. 다음 칸, 다음 방에. 거기서 또 뭐 하는 거고?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단백질들을 무사히 다 에이라이? 이거 이름도 네잎클로버인데? 자, 무사히 다 결합을 하고 나면, 그지? 그러고 나면 이 리보솜에서 완성된 폴리펩타이드가 어디로 가서 골지체로 이동을 해갖고 거기서 예쁘게 입체 구조를 완성하여 분비가 되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흐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코돈에서 진짜 단백질까지 오는 과정을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넘어오는 건 전사라고 그러고 핵 속에서 일어나요. RNA의 정보가 단백질로 실제로 합성되는 걸 리보솜에서 하고요. 번역이라고 불러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코드에서 코돈으로 전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이게 나오면 이거를 유추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항상 세 개가 한 묶음이 된다라는 삼겸기 조합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전적으로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염색체에 문제가 있든 DNA에 문제가 있든 뭔가에 문제가 있어 생긴 병을 유전병이라고 해요. 근데 유전병의 종류에는 염색체의 개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운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하나 많은 거거든요. 그죠? 염색의 개수에. 두 번째, 염색체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모두 염색체가 모양이 다 똑같다며, 성염색체만 빼고. 근데 5번 염색체가 모양이 달라, 내가. 그러면 나는 5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유전병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DNA,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 정상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 군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CCA가 여기서 전사가 될 때 GGU로 GGU로 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GGU는 아까 GCU일 때랑 전혀 다른 아미노산을 갖다 줄 거야. 그지? 그러면 원래 여기 네모 아미노산이 왔어야 하는데 다른 애가 오는 거야. 그러면 생뚱맞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단백질이 이렇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 버리면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어야 하는 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치? 적혈구의 모양 아까 예쁜 원반이잖아. 그치? 그 모양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헤모글로빈 덕분이거든. 근데 이렇게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면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적혈구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고 이상한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빈혈이 되는 거야. 악성 빈혈. 또 뭐 있냐? 알비노증. 다 하얀 거. 그치? 이건 왜?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 원래 멜라닌 색소가 적당히 만들어져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냐? 페닐케톤요증. 이건 뭐 그냥 알아봤는데 우리 몸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하다 보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가 있답니다. 근데 얘가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근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분해 효소가 합성이 안 돼요. 그럼 페닐케톤이 분해를 못해. 그럼 이게 쌓여, 몸 안에. 그래서 그 물질이 섞인 오줌을 싸는 거야.
이게 그냥 뭐 우주으로 나가니까 괜찮지 않아요가 아니고요. 이게 몸 안에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신경계. 그래서 이러한 유전병들이 오늘 배운 이 결국 지금 중요한 게 그럼 여기잖아. 여기가 잘못 삐끗나면 다 삐끗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이런 유전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6에서 157페이지가 이런 얘기였고요. 157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